엘리! 뉴욕은 원래 독해. 안녕하세요. 건축하는 독해입니다. 네. 힘 좀 낼래요? 12시가 넘어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원래입니다. 저는 엘리입니다. 네. 오늘은. 자, 이 늦은 시간까지 우리를 붙들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이 양반아. 제가 이 유노왓 코너를 하려고 지금 몇 주째 계속 대기를 하고 있었었는데 지금 이게 계속 미뤄지면서 오늘은 이걸 꼭 해야 되겠다. 이제 마음을 꼭 먹고 아무도 집에 못 간다. 이걸 할 때까지. 그래서 지금 중겸님도 심지어 중겸님도 못 가고 있어요. 못 가시고 건축하는 김준겸. 네. 지금 앞에서 눈을 비비면서 앉아 있습니다. 네. 모두 다 참여하시고 아무도 못 가. 아무도 못 가. 끝날 때까지. 독재. 자, 그래서 윤호와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네. 다그치지 말래? 매력적이야, 네. 언니. 오늘의 유노왓은요, 제가 책을 리뷰를 하려고요. 그냥, 저희 코너는 주제도 뭐 진행도 다 내 맘이니까, 오늘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책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추천을 하고 싶어서요. 제목은 나를 비참하게 만들지 않는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배우고 싶은 기술이에요. 그죠? 그리고 작가는 라파엘 산탄드루라는 그 스페인의 심리학과 교수이자 그 인지 심리 치료학의 세계적인 권위자래요. 그리고 이 책은 최근에 이제 개정판이 출간되었어요. 2018년 6월에. 재밌는 거는 2014년에 마음의 함정이라는 책 제목으로 출간되었다가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출간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아무래도 책 제목인 그 마음의 함정이라는 그 책이 입소문이 나기 전에 그냥 외면당한 것 같아요. 원래 책 제목에 부정적인 단어가 들어가면은 장사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 아, 그래요? 함정. 약간 좀. 네, 마음의 함정. 함정. 그리고 딱 들었을 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죠? 사실은. 그거보다는 나를 비참하게 만들지 않는 기술이 좀 나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영어로 번역된 게 혹시 있을까? 왜냐면 훨씬 스페니쉬에서 영어로 다이렉트로 되니까 네. 좀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번역서까지 내시려고? 그게 아니고 어떨 때는 보면 정말로 한국에서 더 좋은 책들이 번역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있죠. 요즘은 네. 있죠. 요즘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영어로 되는 것보다. 그래서 한국에서 좋은 책 찾아 읽으시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심지어는 공연도 그래요. 유럽이나 이런 데서 되게 좋은 공연들 한국으로 훨씬 많이 들어갈 때도 있어요. 되게 특이하고 유니크한 그런 공연들이요.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이제 삶을 편안하게 이렇게 받아들여 주는 방법을 좀 알려주기도 하고, 무의식적으로 내가 했던 생각과 행동들이 그래, 이게 생각보다 심리적인 그 근거가 있었구나, 일리가 있었구나, 내가 그냥 한 행동들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좀 컨펌을 하게 해줘요. 그래서 좀 괜찮은 건 좀 이렇게 발전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이렇게 깨달아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도 있게 할 수 있는 그 기회도 줍니다. 주변에 보면은 생각보다 우울증하고 자기 비하, 자기 비판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정말로. 많죠. 네. 자기 비판. 네. 우울증. 네. 우울증. 근데요, 이게 정말로 수렁 같아요. 그래서 어떤 도움 없이 그 수렁 밖으로 나오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 우울증, 자기 비하 이런 거에 빠지기 시작하면은 참 나오기가 힘들고, 설령 누군가 이제 도와주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이 치료를 시작한다 해도 마지막에 자기가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없이는 거기서 못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바꾸려는 노력 없이는 단단한 편지로 나오기가 정말 힘들어요. 약간 자기를 객관화해서 그죠. 볼 수 있는 그렇죠. 트레이닝을 하는 그렇죠. 그런 건가? 네. 똑똑해. 다 건축교육의 덕분이야. 그런가요, 중겸님? 저도 그 말 하려고 했어요. 너무 좋네. 와.
근데 이제 이 닥터 산탄도르라는 사람이 인지치료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제 환자 혹은 뭐 독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블로그, 유튜브 이런 데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과 만나왔는데요. 읽어보니까 뭐 이미 내가 하고 있던 방법들도 있고, 이 방법은 되게 괜찮다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엘류 원독 청취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몇 가지가 네.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제가 처음에 시작했었던 것보다 훨씬 어렵고 좀 약간 무겁고 그러니까 그 챕터마다 생각을 많이 해야 돼서 이거를 제가 전체적으로 다 리뷰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네. 근데 앞에 조금만이라도 얘기를 하면 이게 어떤 책인지 대충 가늠을 잡고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이거를 읽으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제일 먼저인 게 우리는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그 사건에 관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는 말에 영향을 받는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는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그 사건에 관한 내가 내 자신한테 하는 말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와, 이제.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내 자신에게 하는 말 아니면 남이 그치. 나를 아니 보고. 내가 내 자신한테 하는 말. 예를 들어서 상사가 내 보스가 나를 인격적으로 모독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열받고 불안하고 분노가 나고 그러겠죠.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 상사가 나한테 지랄한 거에 대해서 이걸 외부 사건이라고 하고 내가 화가 난 거에 대해서 감정적인 결과라고 나눴을 때 다시 얘기할게요. 상사가 나한테 뭐라고 한 게 외부 사건이야. 사건이고 내가 열받고 정말 괴롭고 이제 내 감정적인 결과라고 나눴을 때 그 생각 그 중간을 연결하는 내 생각들이 있다는 거죠. 이해가 돼요, 언니. 이해했습니다. 이해가 내가 돼요. 반응이 없으니까 너무 이해해서 빠져들었어. 연결하는 브릿지 같은 게 내 나는 왜 생각이 이럴까? 그렇지. 나는 왜 어머 왜 이러지? 어떻게 저런 말 지금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거기서부터 뭐야? 시작해가지고 나를 지금 노예 취급하는 거야? 뭐 혹은 내가 이것밖에 안 돼? 꼭 이렇게까지 해서 먹고 살아야 돼? 영주 것만 있으면 달라질 텐데. 막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정말. 가만 안 둘 거야. 진짜. 영주 와서. 것만 나와봐. 회사 바꿀 거야. 저 새끼 책상에다 똥 싸고 나간다 막 이런 거 있잖아.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건에서 한 걸음만 이제 물러서서 보면은 내가 갖고 있던 생각들, 정말 똥 싸고 나간다는 이런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이 사건을 너무 확대시키는 거죠. 그 어떤 약간 종교적인 의미에서 기도를 하거나 네. 사실 그런 면에 있어서 되게 좋은 작용을 하는 거네요. 그죠? 나에게 왜 이런 그지 같은 일이 일어났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연단을 주셨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 말을 통해서 사건은 동일하지만 그 말을 통해서 나의 어떤 그걸 바라보는 게 달라지는 거니까. 그죠? 일종의 그게 자기 주술적인 주문이 될 수도 면에서도 있죠. 좋을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수도 않겠지만은, 있고. 하지만 그게 나한테 워킹을 한다면 그게 내 주문이 될 수도 그럴 있겠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중간에서 일어나는 불필요한 그 부정적인 내 생각들을 셧다운 시켜야 되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왜냐면 셧다운이긴 그것이 하다. 자기 비하하고 low self-esteem 이런 걸로 연결이 되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자존감에 대해서 아까도 이제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하고 그랬었지만, 이 사람이 맨 마지막에 그거 좀 임프레시브한 부분은 맞았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쓸데없이 자존감이 높은 거에 대해서 너무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왜 자존감이 높아야 돼? 너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해야 되고 너만 소중해서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자존감이 높은 걸 너무 강조하지 말라는 얘기를 마지막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챕터 어느 쯤에. 그래서 그게 자존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막 얘기를 하는 건데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 많이 하죠. 나한테 일어난 사건보다 내 생각으로 인해서 더 네. 과장되는 거. 전 그게 좀 심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는 사건을 사건으로만 안 보고, 그거 약간 일을 되게 어떻게 보면 확장시키는, 결국에는 나중에 돌이켜보면 내가
내 상상이나 내 생각들이 더 나를 아프게 하는 경우들이 저는 좀 많더라고요. 그게 약간 뭐 남녀 사이에서도 좀 그렇잖아요. 네. 뭐 남자친구 사귈 때도 얘랑 싸웠는데 그 싸운 거로만 화나는 게 아니라 막 나 상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헤어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괜히 막 상상하다 더 거기에 상처받기도 하고 막 이 사건을 더 확장시키기도 하고 그냥 딱 끝내고 이렇게 처리하고 넘어가면 될 일인데 예, 그런 경우는 많죠. 그죠. 꼭 남녀 문제뿐만 아니라 일에서도 뭐 그냥 상사가 이런 걸로 꾸짖었으면 아 내가 이거 한 부분 돼서 이거 꾸짖었으니까 고치고 나가자. 이게 아니라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그죠. 저 나쁜 년 뭐 이러 시작했다가 그러다가 내 비하도 들어가고 내 상황도 비하가 들어가기 그렇죠. 시작하고 막 좌절하고 그러다 우울하고 예. 그죠. 많죠. 이제 땅굴을 파는 거지. 땅굴 진짜로. 계속 파고 진짜. 들어가는 거죠. 예. 근데 이게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염장지르는 얘기일 수 있지만 결혼하면서 좀 장점이 생긴 게 네. 저도 사실은 어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점수를 많이 안 주는 부분이 있는데 결혼하면서 좀 약간 좋은 장점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내가 생각했던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인격체인 사람을 이랑 결혼을 해서 사는데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해주니까 되게 자존감이나 그런 면 있어서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야, 네가 암만 뭐라고 해도 나는 이 사람이 나한테 괜찮다고 했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라는 생각을 하려고 해요, 가끔. 근데 만약에 생각하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괜찮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 어떤 부부 관계에 네. 있어서 만약에 준겸 씨의 아내가 나한테 괜찮지 않다고 하면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그쵸, 맞아요. 그게 어떤 잘못된 또 이렇게 허상을 심어줄 수는 있는 것 같긴 해요. 그죠? 네, 지금은 이제 맞아요. 내가 보니까 대단히 콩깍지가 씌어 있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굉장히 허니문 스테이지가 굉장히 오래가는 지금 이 단계로서 굉장히 그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좀 세월이 지나고 아내가 나한테 지적질을 하고 뭐 그렇다 해도 괜찮아. 이렇게 그러네요. 될 수 있어야 그쵸,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게 궁극적인 어떤 그렇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것 또한 관계고 그것 또한 그러니까 진실은 아니니까 그 사람의 코멘트라는 것도 그렇죠. 됐든 누가 됐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할 게 뭐냐면 비합리적인 신념들에 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비합리적인 신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생각해서 이건 이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게 뭐가 있어요? 떡볶이는 꼭 튀김감 먹어야 돼. 이런 거? 순대랑 왜 먹으면 안 되지? 아니면은 뭐 또 뭐가 있나요? 뭐 우리는 이래. 막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죠. 자기계발서요. 다는 아니지만 전 가끔 언짢을 때 있어요. 자기계발서.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저도. 네. 네. 뭐야? 막 이럴 때 되게 많아요. 자기계발서 읽고. 뭐 이래야 된다.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된다. 막 이런 것들. 잘못된 비합리적인 신념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비합리적인 신념이 옳다, 틀리다, 그걸 누가 정해? 그쵸. 그죠? 그것 또한 내가 만든 어떤 허구인 거예요. 그리고 뭘 이래야 돼, 막 이런 거요. 꼭 이렇게만 돼야 해. 만약에 그런 비합리적인 신념을 갖고 있을 때가 어떤 문제에 맞닥뜨려졌을 때 그 신념이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줄 것인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와인을 마실 때 꼭 치즈랑 먹어야 돼.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오늘 치즈가 없었어. 그래서 아쉽게 쭈꾸미랑 먹었어. 어떡하지? 그 옆에 포도가 있었잖아. 어쨌든 치즈는 아닌 거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신념과는 어긋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보통 사람은 자기 목소리를 못 들으니까 네. 샤워할 때 노래 부르면서 나 노래 되게 잘하는 줄 알고 있다가 네. 어느 날 정말 객관적으로 내 노래 실력을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객관적으로는 형편없는 거였어. 약간. 근데 나는 약간 잘못된 이렇게 뭐 피드백을 못 받으니까 나 혼자서는 되게 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유치한 예를 들자면. 그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이상의 그 생각인 거죠. 그렇죠. 네. 실제는 아닌데. 실제는 아닌데. 응. 하지만은 그걸 믿는 한 그건 실제인 거죠. 그 사람한테는. 하지만은 그 신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 내가 갖고 있는 신념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혹은 신념대로 살았는데
그죠. 원하는 결과가 안 안 왔을 나왔을 때. 때도 있을 그거 것 얼마 같아요. 좌절이 되겠어요. 음. 근데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서 그 신념이 맞는 것인가 안 맞는 것이냐에 대해서부터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비합리적인 신념은 내 괴로움을 유발하니까. 해결함 없이 감정적인 괴로움만 가져올 뿐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비합리적인 신념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쓸데없이 갖고 있는 내 고집 같은 거 있잖아요. 아이들을 키울 때 그런 게 되게 많이 나올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아요. 저는 우리 엄마를 보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 자랐다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성인 여성이 되다 보니 네. 이렇게 엄마를 볼 때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엄마가 저런 신념을 갖고 나를 키웠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었구나 하는 부분도 있지만 네. 또 반대인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죠. 그런 거를 이렇게 보고 판단하는 능력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거를 볼 나이가 되니까 조금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네. 맞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그쵸. 사람들도 이렇게 주변에서 자기에게 동조하는 사람들만 있으니까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그거를 막 했는데 잘못된 신념으로서 그게 이제 어떤 국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이렇게 안 좋은 결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또 생각해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항상 우리는 우리의 갖고 있는 불행을 부족한 부분을 되게 과장할 때가 많아요. 자기 연민. 그죠. 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완벽하지 못하다.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가는 이거에 대해서 끔찍병이라고 생각을 해요. 끔찍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 나와 있는 예예요. 내가 가슴이 너무 작아서 내가 끔찍해. 이것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는 그런 여자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치. 끔찍병이다 정말. 내가 키가 작아가지고 너무 괴로워서 사회생활을 불편한 사람도 있을 테고 그거를 자기의 어떤 그 단점을 너무 끔찍하게 확대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못 살겠다. 진짜 이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가 않고 정말 이런 내가 왜 이런 거를 갖고 있어야 되지? 막 이런 생각.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게 그렇게 꼭 필요한 것들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진짜. 살면서 어떤 핑계를 찾는 게 아닐까? 자기가 어떤 실패를 경험하거나 네. 아니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아무리 나는 여기까지 해봤는데 안 됐어. 안 됐는데 결국에는 거기에 대한 핑계를 찾기 위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된 거야. 막 그러면서 그니까. 약간 그 핑계를 찾으려는. 그죠. 그럴 때는 이 작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시 모든 걸 멈추고 현실을 돌아보면 우리가 종종 고난과 역경의 중요성을 과장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장은 이 모든 결과를 해로운 감정으로 연결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준겸 씨 얘기했었지만은 중간에 한국에 가게 됐을 때 그 모든 것을 그냥 끔찍하고 도대체 내가 꼭 가야 돼?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오케이 그러면은 나는 다음에 대학원을 갈 생각을 하니까 일단은 일부 후퇴하는 거야. 이렇게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그거를 뚫고 나가면은 훨씬 편안하고 강하게 갈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내가 진짜 이놈의 썩을 비자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서 꼭 가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여기서 유학생으로 와가지고서는 살면서 제일 불평 많이 하고 정말 스떡돼 있는 부분이 그런 신분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냥 세상은 원래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것보다는 그런 외부적인 어떻게 보면 그런 뭐라고요? 끔찍병. 끔찍병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필요할 수도 있는 게 나 자신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외부적인 요인 내가 뭐 돈이 없어서 안 돼, 내가 뭐가 없어서 안 돼, 약간 그렇게 핑계거리라도 하나 있으면은 독형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오히려 이렇게 나 자신을 비하하지 않게끔 해주는 안전장치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나 자신을 비하하지 않는. 왜냐면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 생각과 앞으로 나갈 길에 어떤 브릿지를 연결하는 게 자꾸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그죠. 그리고 이 작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생각은 나약함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날 약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파구를 찾기보다는 그렇죠. 핑계거리를 찾게 그렇지. 되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근데 이게 나약해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더 좋은 길로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살 때 그 두 가지 여러 가지 초이스들이 있잖아요.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길로 갈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제가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던 또 부분은 하나가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렇게 걱정이 많은 스타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걱정이 많은 사람들 여기 지금 앞에 두 분 손 드셨습니다. 엘리 그리고 저는 준경 사서 씨. 걱정해요. 사서. 네, 네. 걱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내가 되게 약간 엘리가 자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더 이제 쉐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걱정을 멈추면 불행해진다는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걱정을 심리학적으로. 그렇지. 아, 맞아요. 뭔가 걱정거리가 하나 있어야 되는. 그죠. 네. 너 편해지면은 뭔가 잘못되고 그렇지. 있구나 하는 불안감. 그렇지. 걱정을 멈추면 내가 불행해진다는 심리가 이 모든 인지심리학의 치료의 근원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무리 내가 심리학자로서 당신하고 무슨 카운셀링도 하고 뭐 이것저것 얘기를 이제 나를? 남편을? 누군가와 막 얘기를 할 때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걱정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사람이었어. 그러면은 그동안의 모든 그 치료와 그 수고가 헛된 거죠. 쉽게 말해서.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든 내가 걱정을 하나 갖고 있어야지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런 끔찍병이나 아니면 사서 고민하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근데 걱정하지? 저한테 어. 물어보시죠.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니까. 걱정이 좋은 건가요? 그게 나는 적당한 스트레스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는 이게 어떤, 뭐라 그럴까, 기본적으로 하고자 하는 얘기가 이렇게 약간 한 발짝 떨어져서 그쵸? 객관적으로 나 스스로를 볼 수 있는 그런 훈련과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걱정이라는 것도 그게 내가 걱정 안에서 걱정을 하면은 방법이 없지. 근데 그거를 걱정은 걱정인 거고 그거를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가지고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게 정말로 쓸모 있는 걱정인지 쓸데없는 걱정인지 그게 쓸모없는 걱정이더라도 그거는 그냥 생각으로 그냥 계속 왜냐면 인간은 생각하는 그게 동물이니까. 난 되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 걱정이 워낙에 많아서 그러니까 없는 걱정도 막 하고 사소하고 걱정을 물어서 막 쓸데없는 걱정이 되고 이래서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젠 스스로한테 어떤 걱정이 올 때 늘 처음 하는 게 이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를 먼저 기준을 두는 것 같아요. 해결할 네. 명진 스님이 그랬잖아요. 해결할 수 없으면은 걱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걱정에 있어서는 걱정을 좀 놔버리는 그 약간 에라이 몰라 막 이런 그러니까. 약간 그게 인생에 제 인생에 별로 없었는데 전 약간 계획쟁이였거든요. 막 이건 이렇게 되면 플랜 B, C, D, E, F, G까지 막 가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많이 버린 것 같은데 여전히 개버릇 나무 준다고 여전히 맞아요. 그러고 있죠. 그게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하면 내가 느긋해지는 것 같고 그게 두렵기 때문이래요. 맞아요. 진짜 맞는 말 같아요. 그런 사람 하나 알고 있습니다. 가까이. 네, 저희 집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긴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관점에서는 그 걱정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야. 네, 나는. 당신은 그러면 긴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걱정을 아니 해요? 뭐 그런 건 아니지.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닌데 내가 뭐 일이 너무 쉽고 막 세상 만사가 다 막 그냥 뜻대로 다 되고 그러니까는 이거 좀 풀리는 것 같은데 걱정 하나 한번 해볼까? 뭐 이런 거는 아니지. 그죠. 이런 거는 아닌데 그냥 그 걱정이라는 거 사람이 생각한다라는 거 그 일에 대해서
아무도 그 누구도 모르는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막 고민을 하고 플랜 A부터 Z까지 막 이렇게 쫙 해보고 그런다는 거. 그런 게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생각하는 동물이구나. 그런 거를 계속 리마인드 해주고 어느 정도의 텐션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은 좋은 것 이렇게 같아. 얘기합시다. 그건 걱정이 아니에요. 그거는 집중이에요. 집중이라고 얘기할 수도 네. 있고. 걱정과 집중은 굉장히 그러니까 다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하는 걱정과 게- 집중의 차이는 잘못된 데 포커스한 게 걱정이고 올바른 그죠. 질문하는 게 저건가요? 그죠. 그죠. 엄지쳐. 네. 아니 왜냐면 사실 그런 어떤 현대 철학에서 뭐 하이데거가 얘기했던 얘기는 인간이 모든 걱정의 근원은 사실은 기투성,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그냥 던져진 거예요. 그냥 그죠.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고 그죠.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죽는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답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올바르게 집중을 해서 내가 나는 이래서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거는 집중이 되는 거고 그거를 여전히 못 찾고 있으면은 이제 걱정을 걱정이 계속 되는 거죠. 하고 있는 거고. 그죠. 근데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거랑 상반대인 그런 컨셉이 있었어요. 우리 아까 엘리 얘기했나? 시크릿. 내가 뭔가를 간절히 원하면 그게 이루어질 것이다. 네. 그거에 대해서. 나는 그 책을 읽고 실질적인 피해를 본 사람입니다. 그걸 읽었어. 난 뭐야 이거 사이비 종교 아니야? 막 그러면서 내가 그때 그걸 왜 읽었을까요? 뭔가 간절히 바라는 게 있었나 봅니다. 그것보다도 누가 저기를 하고 막 유튜브에도 막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한참 그거를 막 유행이었어요. 그거를 네. 맞아요. 막 저도 읽었어요. 뭐 간절히 네. 원하면 뭐가 내가 종교를 만들지 차라리 그냥. 제가 가진 직접적인 피해는 뭐였냐면요. 한 번은 차를 몰고서는 맨하탄 나갔어요. 파킹랏이 너무 간절하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근데 간절히 원했어요, 정말. 시크릿을 떠올리면서 간절히 그 파킹랏을 원했더니 조금 더 가니까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돼도 될 것 같아요. 됐죠. 티켓 받았죠. 언제? 몇 년, 되게 오래된 얘기예요. 이거 나한테 얘기해. 진짜 뭐야, 피해를 이거. 보셨네요. 네, 정말 직접적인 피해를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허상에 사로잡혀서 내가 원하면은 내가 간절히 원하면 될 것 같다고. 정말 왜 그런 바보 같은 걸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야, 복권 사는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안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나 재미로 사는데. 그러니까는 재미로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로 굉장히 많은 사람의 네. 숫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겠죠. 그럼 다 돼야지. 그죠. 그죠. 안 돼.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엔 그냥 미신 같은 거죠. 종교래니까 사이비 종교래니까. 네. 어떤 이런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걱정을 사랑하는지, 걱정을 애정하는지, 걱정이 꼭 필요한지, 그런 사람인 건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내가 느끼는 감정이 항상 너무 옳다고 느끼는 것도 되게 경계해야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 요즘 같은 때는, 그리고 또 애들을 기를 때 보면은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랬구나, 뭐 네가 슬펐구나, 뭐 어쨌구나 이러면서 계속 그거를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항상 네가 느끼는 감정이 옳다고 그렇게 많이 받아들여주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막 그렇게만 받아주는 거가 좋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지나치면은 좋은 거는 없는데 요즘은 내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다 그냥 까발리고 그게 다 옳다고 느끼고 주장하는 그런 너무 것들이 만연해 있는 것 같아서 뭐 이 책은 약간 그런 종류의 얘기고요. 제가 이제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왜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이 어렸을 때 너무 살이 찌면은 비만 그 세포가 확 늘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게 평생 간다고 하죠. 그게 평생 간다고 하는데 이게 걱정에 대한 세포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비합리적인 신념에 대한 세포들도 이건 내 그냥 해석이에요. 너무 늘어나져 버리면은 그게 어떤 사건이 왔을 때 너무 쉽게 확 늘어나는 거죠. 암세포처럼 그렇게 늘어난다는 그죠? 거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그거를 이렇게 리미트를 주는, 그러니까 없을 수는 없죠. 우리는 인간이니까.
근데 그거를 아예 너무 늘리지 말고 리미트를 줘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걱정이 되거나 어느 정도까지 기분이 나쁘거나 이랬을 때 이게 그냥 우리한테 퓨즈가 있어서 딱 꺼지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게. 그걸 어떻게 훈련해? 그 정도 되면은 거의 뭐 법정 스님인데. 그거를 알 정도의 수준이 되려면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나를. 내가 내 안에 너무 빠져 있으면 내가 어느 정도 레벨인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 감정의 레벨을 갖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내가 좋다, 싫다, 기쁘다, 행복하다를 대략 한 12개로 나누더라고요. 표에서 보니까. 보통 1에서 10이 아니고 1에서 12 정도로. 그래서 중간에 무슨 뭐 한 4에서 한 7, 8. 그 정도면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그거를 자기한테 너무 가혹하거나 아니면 너무 제너러스하거나 그러지 않게 어느 정도껏 그렇게 자신이 닥쳐 있는 그 상황과 내 감정들을 되도록이면 한 발짝씩 더 물러서서 저는 사실 사람관계 되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어떨 때 보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영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이제부터 너와 나의 관계는 30cm 간격이야.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그렇게 그리고 그냥 인정해버리는 그 친구를 건가? 만나면은 절대 가깝게 가지 않아. 몸으로도. 예. 왜냐하면 그냥 그러기로 했으니까. 그러는 게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더 도움이 되니까. 내가 내 스스로 그래 그냥 너랑 나는 그냥 이 30cm 차이야. 그냥 이러고서는 만나도 그 정도 거리를 유지하는 거. 이거는 또 이제 다른 경우지만은 어디 가서 내가 쓸데없이 말을 너무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내가 되게 약간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했지? 막 이렇게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예. 어느 순간 보니까 나만 좀 뭐야? 내 패를 다 깐 것 같은 느낌이 드네? 이럴 때 있잖아요. 오늘 중요합니다. 민증 번호 빼고 다 깠어요. 거덜냈어 그냥. 그럴 때는 그냥 대략 60%만 얘기하라고 얘기해요. 뭐, 아니야, 그러나요? 내가 중엽 씨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랑 뭐 얘기하는 제 친구들이랑 뭐 사람 그럴 때 관계에 있어서. 사람 관계에 있어서 60%만 어차피 100%를 다 깐다 해도 그들이 다 해결해 줄 수 없고 60%만 깐다 해도 나머지는 내가 스스로 해결을 꼭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어떨 때는 쓸데없이 앞에서 가가지고서는 솔직한 게 굉장히 큰 미덕인 마냥 막 다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허무해지고 괜히 바보 된 거 같고. 그럴 때 많죠. 그럴 땐 60%. 남편한테는 하고 싶은 말에 40%만 얘기하고. 아, 정말요? 네. 저는 감히 얘기하건대 도깨 씨랑 살면서 그래도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40%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채워지지 않는 60%는요? 대략 한 60% 중에 30%는 포기하고 네. 30%는 혼잣말 하거나 벽을 그냥 치거나. 삼키거나. 자기만의 몫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나 편하려고 남에게 덤핑해버리면은 그것도 사실 약간 폭력인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 제가 40%만 원래는 사실은 처음 결혼 초기는 한 20%밖에 얘기 안 했었어요. 좀, 그러면서 어떤 그런 일이 있을 때 나는 20%밖에 얘기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막 80, 100%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조용히 얘기하죠. 내가 얘기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무서워. 일을 이렇게 복화술로. 그렇게 얘기하죠. 복화술로 이렇게 이렇게 지금은 이제 약간 세월이 지나서 한 40% 정도 얘기하는데 그게 항상 좀 내 모든 것을 다 까지 않는 거. 쉽게 말해서. 근데 막 이제 네.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저도 이렇게 제 직장 상사에게 느끼는 100%를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피해를 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거 좀 약간 모욕적이지만 그걸 그냥 얘기 안 하고 그냥 오케이, 넘어가자. 뭐 그럴 이런 때는 제 생각엔 저도 여기서 직장 생활을 하진 않았지만 뭐 여러 가지 이런 그런 사회적인 활동을 하잖아요. 제가 느끼는 미국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100% 까지 않고 뭐 let's say 그냥 50%, 60% 정도만 깐다 쳐. 그러는데 내 기회가 왔을 때
120%를 막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음. 그리고 막 미친 듯이 잘난 척을 하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은 박수 쳐주고 크레딧을 줘요. 근데 내 기회가 왔을 때도 쭈물쭈물하고 부끄러워하고 우물쭈물해서 다 보여주지 못하고 그때 또한 60% 하고 나중에 뭐지? 이거는 통하지 않거든요. 분명히 어느 단체나 어느 회사나 어느 곳에 그룹에 가서 있을 때 분명히 내 기회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재직에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걸 다 보여주고 잘난 척하고 크레딧 받고 그렇게 하면은 평상시에 한 60%만 얘기해도 그게 먹히는 거죠. 저는 좀 그런 생각 많이 하고 그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내 마음의 평화를 갖고 있는 거에. 그리고 사건하고 내 존재하고를 좀 분리시키고. 근데 질문이 있는 게 네. 어떤 맨 처음에 얘기했던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내 본인이 나에 대해서 평가했던 말 자체 때문에 내가 어떤 안 좋은 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자신에 대해 좋게 얘기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되면은 약간 멘탈 블락이 돼가지고 누가 뭐라 하든 정말 내가 잘못했는데 그거를 내가 반성하고 자뻑이 되는 거죠. 네, 네, 내가 아직 반성이 돼서 생기는 이거를 내가 이건 진짜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건 고쳐야겠다라는 노력이 없이 그냥 난 잘못이 없는데라는 어떤 잘못된 어떤 그런 안주감을 줘서 자기가 성장을 해야 될 때 네. 성장을 못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뭐 모두는 아니겠지만 아주 많은 성공한 뭐 사람들 중에 뭐 얼마 전에 케이티 스페이드 얘기했을 때도 정말 성공한 사람들도 그 사람은 불안해서 막 떨고 그죠. 있다가 그죠. 그걸 못 이겨서 막 죽고 그죠. 약간 그런 걸 보면은 좋은 예는 아니지만 정말 많은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정신 건강적으로는 좀 안 좋지만 그 덕에 성공한 사람들도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정신 건강이 좋고 내가 성공을 안 하고 성장을 안 하냐 아니면 나는 좀 힘들더라도 나는 그걸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성공을 할 있냐 것이냐. 성공을 할 것이냐 그 두 가지가 좀 약간 이렇게 괴리가 있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게 이 책에도 나오고 지난번에 그 원셰프님이 나와서 얘기했을 때 내가 그렇지 않은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맞아 그랬을 때가 있었거든요. 내가 이게 아니어도 죽겠니? 그거 있잖아요. 내가 이거 아니면은 죽을 것 같아. 아니면 내가 이거 없어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는 것들 있잖아요. 내가 이 집이 나한테 평안한 잠과 정말 행복한 생활과 풍요로운 여러 추억들을 주지만 내가 이거 없어도 살 수 있어야 되는 게 사실은 맞는 거죠. 근데 그거를 놓지 못하고 그거를 영위하기 위해서 그것만 향해서 간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걸 이뤘을 때 내 자신이 너무 So what? What's the next? 이렇게 되는 거죠. 준겸님의 얘기에 대한 답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그래요. 항상 그 중간을 가는 거가 사실 제일 힘들잖아요. 어렵죠. 그게 네. 제일 어렵지. 그게 제일 어렵기 어, 때문에 한쪽으로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느 쪽으로든 한쪽으로 치우쳐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 책은 이쪽으로 가라가 아니라 그 중간에 어느 지점을 그죠. 찾아라는데 사실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너무 자기 비하를 막 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또 자뻑의 길로 가도 안 되고 그 중간 어디쯤으로 사실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좀 훈련을 좀 하면 쉽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훨씬 좀 도움이 돼요. 어떤 방법론적인 제시가 있나요, 그 책에는? 절에 들어가세요. 아니면 성불하십시오. 근데 육식을 끊으세요. 모든 고민의 시작이 육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방법론적인 거는요. 그러니까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한 걸음 떨어져서 보라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내 자신이 별로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라고 그래요. 내 자신이 그렇게 내 삶을 사랑하고 내 존재를 감사해야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대단한 어떤 존재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더 4차원적으로, 그러니까 3차원, 4차원적으로 자신을 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올해 들어서 자꾸 생각이 드는 게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나쁜 게 아니다. 이건 약간 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게 어떻게 돌아올지 나한테도 모르고 그리고 내가 이 살면서 발에 땅을 붙이고 살지만 어쨌든 나의 생각은 이 땅과 하늘 사이에 어느 그 중간쯤에 있겠구나 하는 생각 되게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렇다 하게 흔들리지 않게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죽기까지는 별로 그렇게 흔들리지 않게 이 중간에 어딘가에 내 존재가 있게끔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Jersey, walk towards the two stools, walk towards the two stairwells at the back of the platform for those connections. If you need City Hall, Broadway, 26 Federal Plaza, courthouses, walk towards the escalator at the front of the platform for the 9/11 Memorial, Church Street. 그렇습니다. 뭐 이 제가 읽은 나를 비참하게 만들지 않는 기술. 혹시 요 근래에 너무 많은 걱정과 번뇌와 그리고 알 수 없는 우울감에 좀 되게 저요. 네. 시달리고 계신 분들은 속세에 너무 오래 계셨어. 육식을 끊고 그 절에 들어가셔서 성불 하십시오. 한번 이 책을 읽어보세요. 네. 근데 언니 하나 바로 저한테 텄어. 저 방금 받았어요. 읽어보고 정말 오늘 밤에 못 자고 읽어보고 네. 싶을 것 같아요. 네. 네. 왜냐면 사실 제가 요즘 조금 우울했거든요, 기분이. 근데 우울할 이유가 없는데 우울할 때 정말 멘붕이 오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우울할 이유가 없다는 게 난 너무 행복해 이게 아니라 걱정이 없는데? 변한 게 없어요. 해결된 게 없고 변한 게 없지만 해결되지 않아도 이 기분은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상황이랑 크게 달라진 건 없는 특별할 일 없음에 우울함이 오고 있는 요즘인데 그래서 걱정이 뭐 없어서 우울한 거 아닐까? 그러니까 사실 언니가 아까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라는 살짝 여기 뒤통수를 딱 쳤어요. 왜냐면 제가 사실 요즘에 우울할 일은 없어도 물론 늘 꾸준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있지만 그거는 그거고 그 이외에는 어떻게 보면 좀 잘 된 일들도 몇 가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좀 우울했던 게 걱정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그죠. 아니. 별일 없이 살아서 음, 별일 없이 산다. 장기야 그래서 콘서트 한번 가나? 네, 어? 별일 없이 살아서 우울하다기보다는 공허함에서 오는 네, 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그러니까 들고 인생이란 무엇인가? 사실 머리를 밀고 절로 그렇게 들어가서. 이 잠깐의 순간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깨달은 요 잠깐 순간인데도 그래 그럼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드는데 이런 순간들이 없었더라면 전 아마 계속 그냥 계속 맴돌고 맴도는 있을 거예요. 생각. 사실은 깨달음이라는 게 되게 막 정말 막 속세를 거창한 게 떠나서 아니거든요, 예, 진짜. 육식을 끊고 이럴 때 오는 네. 것보다 어느 날 갑자기 반짝 오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다시금 이 책을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한번 읽어보시고요. 솔직히 우리가 행복해지는 데는 사실은 그렇게 많은 게 필요하지는 않아요. 내가 갖고 있는 비합리적인 신념이 무엇인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가? 저요. 그리고 다 나야 오늘. 내가 행복을 거창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되게 맞는 네. 말씀인 것 같아요. 행복을 거창하게 생각한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뉴욕에 사는 사람들에게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은 게 여기 만약에 저희 같이 이제 유학생으로 온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우울감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은 그럼 우리는 사실 그런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백인들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보고 자랐기 때문에 나는 그 백인도 아니고 난 여기서 정말 잘 사는 사람들처럼 돈 많이 갖고 막 비싼 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 영어를 완벽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갖고 일단은 거기서 먹고 들어가는 약간의 그 그쵸. 자괴감과 우울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뭐가 하나가 살짝 얹어지기만 해도 이렇게 훅 꺼지는 맞아요. 게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떤 뭐 유학을 준비하시는 사람들이 사실은 생각을 못하고 왔다가 방황만 하다가 가는 사람들도 많은 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처가 없이 왔다가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책들은 되게 그런 정말 뉴욕에 있는 사람들 뭐 뉴욕뿐만 아니고 서울도 똑같고 네. 모두가 겪는 거겠지만 특히 이 뉴욕에 사는 저로서 되게 느꼈던 되게 그런 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이 한 직장 생활을 좀 해보거나 삶을 조금 그래도 뭐 많이 살진 않았지만 좀 지내온 사람들이 한 어떤 시점에 한 번쯤은 읽어봐야 될 책일 것 같기도 한 것 같아요. 너무 어린 나이보다는 막 20대 초반 이럴 땐 아직은 비참함을 느끼고 막 비참함을 누르고 이러기보다는 막 훨씬 더 좀
창창해도 될 시기잖아요. 그때는 제가 그런 몰랐던 얘기라기보다는 알고 있는 얘기지만 그걸 리마인드 해주고 예. 그죠? 그런 부분에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엘리 원독 들으시는 분들 그리고 원치 않은 그리고 의도치 않은 상황으로 괴로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그 상황은 상황이고 당신은 그냥 당신 자체고 그 상황이 아무리 나쁜들 본인에게까지 그렇게 나쁜 감정적인 결과를 일으킬 정도로 그렇게 심한 일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 상황과 나 자신을 한번 분리해 보심이 어떤지 한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나를 비참하게 만들지 않는 기술이라는 책을 한번 리뷰해본 원래 윤호와씨였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방송하느라고 녹음하느라고 너무 수고들 정말 많이 하셨어요. 이제는 집에 갈 수 있어. 오랜 녹음 시간 중임식이 괜히 붙들려가지고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예, 많으셨고 이런 거 가끔 괜찮네요. 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이 심리학이 참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 말이 그 말 같고 이 말이 저 말 같고 막 네. 그러면서 그러면 그럴수록 이렇게 곱씹어 볼 수 있는 뭐라 그럴까 실질적인 어플리케이션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엘리 읽고 네. 나도 한번 읽어봐야겠다. 네. 제가 읽고 중겸 씨도 읽고 싶으면 네. 빌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집에 있는 사람이 필요해. 예, 지금까지 고생들 많으셨고요. 자, 이제 정말로 집에 갑시다. 지금까지 건축하는 도끼였고요. 저는 원래였습니다. 엘리였고요. 건축하는 김충경입니다. 바이.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